윤 대표님, 네. 지난 연휴 기간에도 헌재는 뭐 쉬지 않고 평일을 계속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지난달 25일 최종 예. 최후 변론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탄핵 심판. 그런데 지금 헌재가 이번 달 예. 17일까지 예. 이 다른 변론 일정을 일체 잡지 않고 비워놓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 거 보면은 17일까지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 그런 의지인가요? 뭐 일단 뭐 그런 의사가 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지난달 2월 27일 날 마은혁 그 헌재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예. 그 쟁의 심판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일정이 잡힌 게 3월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는 붕 뜬 거죠. 비워놓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기다 집중을-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아니냐. 시작하게 되면은 매일 평의를 엽니다. 예. 매일 평의를 열고 평의가 계속돼서 의견이 압축되면은 편결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정을 내리면 한 2, 3일 전에 우리 선고할 거야 뭐 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분위기로 봐서는 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도 계속 푸시를 해왔죠. 예, 푸시를 해왔는데 이 다음 주 뭐 후반기쯤에 결론을 내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심증이 좀 갑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이면은 예. 문영배, 이미선 예. 두 재판관이 물러나기 때문에 네. 한 달 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네. 일단 그런 생각을 굳힌 것으로 네. 봐야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그 결정을 네. 선고를 금요일 날 했더라고요. 금요일 날 아무래도 했습니다. 완충 장치를 조금 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하면 네. 토 일요일이라는 그런 좀 공백이 있으니까 네. 휴무일이고 하니까 네.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죠. 원래 기업체들도 상장 기업도 회사의 불리한 공시를 금요일 날 오후에 많이 합니다. 정부도 뭐 불리한 발표할 불리하면 때는 그러면은 금요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 날 지나면은 그냥 예. 좀 묻혀가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도 금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금요일 날 한다면은 뭐 3월 14일이 유력하죠. 7일 아니면 14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주 7일은 아무래도 촉박하죠. 촉박하다 보니까 14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예. 시작을 해가지고 선고까지가 90일인 것 같아요. 네. 과거 이 노무현 전 네. 대통령은 53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네. 그런 날짜가 소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충 맞추려는 것 아닌가. 그렇죠.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그 뭐 논란이 이슈가 없었잖아요. 예. 사실 뭐 선거 중립에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이런 간단한 사안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몇 건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막 밀어붙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90일 정도 걸렸으니까 그때 우리도 지금 한 90일이면은 이해 없어요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계엄 선포 요건이라든지 뭐 비상사태냐 아니냐 뭐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느냐 포고령 위헌 여부 뭐 국회 봉쇄 해산 시도라든지 정치인 체포조라든지 선관위 장악 시도라든지 이런 하나하나가 다 이슈거든요. 헌재에서 예. 압축한 쟁점만도 5개 아닙니까? 그렇죠. 5개. 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결론이 난 게 없어요. 예. 지금 검찰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재판도 아직 안 됐고 헌법재판소도 그 검찰에서 갖고 온 뭐 진술서 이거 갖고 증거를 택해가지고 얼렁뚱땅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처삼촌 벌초하듯이 헌법재판소가 빨리 하고 끝내려는 검은 속내가 좀 보이는 거죠.
곽종근의 예. 그런 회유 예.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을 지금 못한 거고 그렇죠. 홍장원의 메모 이 신빙성에 대해서도 누구나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도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그런 상황. 홍장원 메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홍장원이가 제보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예. 탄핵 반대해서 탄핵 가결로 나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돌아섰는데 이게 홍장원 공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 책에서는 예. 홍장원한테 제보받은 게 아니고 여권 쪽에 중진 인사한테 받았다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건데 누가 봐도 홍장원이죠. 예, 거짓말하는 거죠. 네. 근데 변론만 네.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8회 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회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얼마나 쟁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11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팩트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대질 신문도 하고 팩트에 대해서 결론이 난 다음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님 재판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네. 스케줄을 딱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지. 그렇죠. 딱 날짜를 정해놓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부터 3월 중순에 예. 선고가 나온다 예.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달부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뭔가 문영배든 예. 이미선이든 뭐 정계선이든 누구든 간에 민주당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은밀하게 내통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뭐 정계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그 남편이 다 뭐 관련되고 네. 또 다른 사람도 쭉 계속 관련이 된 사람이 많잖아요. 문영배도 뭐 그렇고 이미선도 그렇고 다 민주당하고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3월 중순 심판이 나온다고 계속 얘기한 게 헌법재판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사람들은 완전히 좌파들이거든요. 예. 무조건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쪽 통해서 나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 시계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기독교에서는 시간이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 하느님 시계하고 일반 인간의 세계에 시계가 두 개가 있다는데 이거 헌법재판소는 저게 일반 시계가 아니라 하느님 시계 같아요. 지네 마음대로 막 하고. 헌재의 시간하고 네. 이 이재명 재판 시계가 네. 다릅니다. 예, 이재명 재판 시계는 이거는 고장나서 안 가요. 이거는 안 가고 헌법재판소는 이건 뭐 초스피드로 이게 달려가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일단 어쨌든 14일에 예. 선고가 내려진다고 본다 하면은 뭐 직접적으로 네. 헌재를 취재해서 어떤 기각이라든가 인용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보도도 없어요. 또 헌재 재판관들이 워낙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재판할 때도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여기서 뭔가 흘러나오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들은 일부는 민주당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그렇죠. 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4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4명은 정해졌어요. 예, 그렇죠. 법이 어떻게 됐든 뭐 위법을 했든 안 했든 예. 그냥 무조건 인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4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4대 4도 될 수 있고 5대 3도 될 수 있고 그렇죠. 6대 2도 될 수 있고 예. 8대 0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러는 거다. 그렇죠. 나머지가 이건 4명이 관측이죠. 이제, 뭐 예. 우리가 전망을 해보는 것이죠. 예, 나머지 4명이 이제 정형식 주심이죠. 예. 김복형, 조한창, 그리고 김형도. 예. 4명 중에 2명이 이쪽 문영배 이쪽으로 붙으면은 이거는 탄핵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인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2명까지 안 붙으면은 그냥 기각이 되는 거죠. 각하가 되든지. 예. 그러니까 절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개를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자꾸 하는 게 여기다가 지금 4명 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4명 우리 법 연구회 이쪽 아니에요. 여기다가 40여까지 이렇게 넣으면은 5명이니까 한 사람 아무래도 한 사람만 4명 중에 한 사람 안 되겠냐. 그럼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불안하니까 자꾸 40여
이 마씨를 자꾸 미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예.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헌재 내부에서도 기류는 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보좌하는 직원들도 네. 있고 TF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내부에서 네. 경론을 벌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영배가 지금 몇 번 해봤잖아요. 예. 평일에 해보면 딱 네. 감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마흔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마흔여기를 집어 넣으려고 하고 지금 뭐 그 여야정 협의체도 그 참석 안 해버렸잖아요. 보이콧했잖아요. 보이콧,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뭐 20분 예. 남겨놓고 보이콧 우리 참석 못해. 말도 안 되는 거죠. 마흔여기 임명 안 하면은 권한대행도 인정 안 할 거야. 그게 지금 뭐 협박을 하고 있죠. 박찬대가 지 뜻대로 했겠어요?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시킨 거죠. 이재명이가. 박찬대는 이제 악역을 하고 네. 이재명이는 국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딱 역할 분담해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박찬대 뭐 이재명 코딱지 파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불안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흔여기가 와서 재판 갱신 절차를 하더라도 원래는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것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막 스피드를 내면은 일주일에 또 한 걸로 또 칠 수도 있어요. 그거 예. 다 아는 거 아니냐? 언론에도 그렇죠. 다 보도됐고 그렇죠. 뭐 방송도 다 나왔기 다 때문에 나왔는데 뭐 또 마흔역 재판관이 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렇게 시간 길게 네. 끌 필요 없습니다. 하면 일주일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최상목 변론갱신 절차가. 권한 대행이 뭐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는 했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건 없어요. 예, 1년 후에 해도 되고 2년 후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흔역 이 임명하기가 좀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해서 이제 권한 그 탄핵 심판이 곧 나오거든요. 예. 그때까지 아마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좀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절친인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예. 엊그제부터 예. 무기한 단식 농성에 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뿐만 아니라 지난달 12일 날 최재 감사원장도 변론이 끝났어요. 네네. 그리고 19일 날 한덕수 총리도 변론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24일 날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다 끝났어요. 검사 3명 네. 다 끝났기 때문에 2주 내에 지금까지 변론 종결 후 선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심의도 평의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주라도 이번 주말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예. 있죠. 네. 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대신 이제 박수영 의원이 좀 더 굶어야지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저렇게 단식 투쟁하는 게 잘하는 거로 봐요. 국민의힘이 이 위기 상황에 너무 좀 안일하잖아요. 머리도 뭔가- 깎고 예. 뭐 단식도 좀 하는데 왜 박수영만 하나요? 예, 좀 뭔가- 다른 사람들도 가서 동조 단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참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독심을 먹었구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죠. 근데 이게 박수영 의원 혼자 그 외롭게 텐트 쳐놓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 국민들이 뭐 지난 토요일만 해도 뭐 경찰 추산 12만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0만도 넘는 것 같아요. 저 한번 광화문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이렇게 몰렸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투쟁을 해서 현실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에 반영을 좀 해야죠. 이런 면에서 박수영 의원이 단식 투쟁한 거는 저는 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뭔가 처절한 몸부림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빠르면 뭐 한 열흘 안팎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물론 뭐 마흔역 변수도 있고 헌법재판관들의 뭐 평의에 또 논란을 빚어서 마찰이 있을 수 있어서 시간은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 위급한 시기에 뭔가 투쟁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14일 날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5대 3이라든가 이런 선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네. 마흔역 변수에 따라서 마흔역을 투입하게 되면은 아무리 줄여서 변론 갱신 기일을 갖는다 하더라도 네. 2주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보통은 한 달 내지 2달 이렇게 걸리는데 2주 정도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3월에 안 되고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4월 있죠. 18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꼭 그렇게 지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뭐 헌재가 현실적으로 6명 제대로 다시 되니까 사실은 4월 초로 대부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무리한 거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저 양심에 털난 사람이죠. 그냥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갖고 하면서 그 사람의 대통령의 항변권을 좀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는데 초시계 갖다 놓고 말 자르고 다 됐어. 시끄러워 앉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는 거죠. 저는 3월 14일 날 이렇게 해갖고는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마지막까지 좀 더 고민하고 치열한 논쟁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거를 끝까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 간에 지금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경론이 벌어져서 뭐 만장일치는 고사하고 자칫하다가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마흔역을 무슨 수를 쓰든 투입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3월 26일 날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아주 민감한 시기를 맞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김복형, 조원창, 정영식 그리고 김영두 이 네 재판관이 제대로 된 이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명의 의인이 좀 나와줘야지 되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재판이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잖아요. 1심도 2년 이상 걸리고 이 선거법 항소심만이라도 결론이 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그거를 벌써 한 3년 가까이 끄는 거를 그냥 놔두고 윤석열 대통령만 이게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이렇게 판단을 선고를 한다. 국민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저는 최소한 이재명 항소심이라도 좀 보고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 그게 최소한의 저는 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은 국민이 저항권이 저는 들불 일어나듯이 일어날 거로 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